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차윤입니다. 자, 이제 벌써 14강이네요. 14강. 벡터 방정식이야. 14강의 가치는 14강에 있는 게 아니라 15강까지 확장되는 조금 거시적인 안목의 그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면 벡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 있잖아요. 뭐 직선이나 원이나 구나 이런 뭐 고일리 과정에서 배웠던 또는 기하에서 배웠던 그런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벡터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미 직선의 방정식 잘 표현하고 있잖아. 자 봐봐 잠깐만. 직선의 벡터 방정식부터 할 건데 이미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에서 직선을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좀 이따가 이제 원이나 구도 배울 텐데 이미 원의 방정식 알고 있죠? x 빼기 a제곱 더하기 y 빼기 b제곱은 r제곱. 뭐 구의 방정식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미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왜 벡터를 이용해서 쓰지? 학생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 이론을 위한 이론, 이 대사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게 다 당연히 어떤 측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석 교재도 따로 다른 구성이 되어 있고 고교 교육 과정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은 벡터를 통해서 왜 굳이 직선을 표현하지? 우리는 y는 ax 더하기 b를 알고 있는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왜? 이 이유 때문이야.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직선을 표현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 직선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y는 ax 더하기 b 같은 기울기랑 뭐 y절편 통해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당연히 이 아래게 훨씬 더 일반적인 형태죠. 이게 이제 뭐 x축이나 y축에 수직하거나 평행한 형태들의 직선까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요. 평면상에서 직선에 한정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걸 얘기하면은 선생님 기울기랑 y를 표현하면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평면상에서는 그래. 그런데 공간상에서도 직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간상에도 직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직선은 기울기가 뭡니까? 입체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단 말이야. 봐, 똑같은 직선이어도 이 직선이 이쪽 방향인지 이쪽 방향인지 이쪽 방향인지 이쪽 방향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기울기의 느낌, 기울어진 정도는 비슷하지만 코사인 세타는 비슷하지만 실제로 이것들이 다른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직 평면상의 직선에만 한정되는 내용인 거야. 근데 이게 3차원만 가더라도 이런 식을 쓸 수가 없는 거지요. 4차원? 우리가 안 배웁니다만 4차원상에서 직선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시공간이라는 4차원 세상이 살고 있는 4차원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야. 4차원 이상의 세상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도 직선이 있다고 하면은 그 직선은 과연 어떻게 기술할 것이냐, 표현할 것이냐, 단순히 기울기 개념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벡터를 사용합니다. 벡터를 사용하면 이게 3차원상의 직선이건 n차원상의 직선이건 전부 다 동일한 논리로 도형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방정식을 배우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바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공부한 요 내용은 기하 과목에서의 벡터 방정식의 일부분이랑 비슷해. 근데 선생님은 이제 기하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2차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게 3차원, n차원까지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개념으로 좀 접근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직선을 3차원상 이런 직선이 있어. 3차원상에서. 이런 직선을 어떻게 설명할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어떤 직선을 이렇게 지금부터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얘가 지나는 한 점과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어떤 벡터랑 평행한지만 알면은 이 직선은 유일하게 딱 하나 결정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점을 지나면서 이 벡터의 평행한 직선은 그게 2차원 벡터건 3차원 벡터건 n차원 벡터건 전부 다 동일하게 이렇게 생긴 직선 딱 하나로 유일하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는 한 점과 그 다음에 어느 벡터에 평행한지만. 그래서 이 벡터가 평면 벡터면 이게 평면상의 직선인 거고요. 이게 공간 벡터면 공간상에서의 3차원 상에 있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인 거야. 그럼 이걸 이제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 직선 벡터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이냐면은 위치 벡터 개념처럼 종점이 하나의 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긴 벡터, 이 벡터에 평행합니다. 이 벡터를 이제 벡터 B라고 쓸게요. 벡터 B. 그리고 지나는 한 점.
이 한 점을 A라고 하면은 그 한 점을 종점으로 하는 요 벡터를 갖다 내가 벡터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점 A가 벡터 A인 거야. 그리고 뭐 이 점을 갖다 B라고 할까요? 점 B가 벡터 B인 거야.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직선상의 임의의 점 P를 종점으로 갖는 이렇게 생긴 벡터를 궁금해하는 건데 이 벡터로 이해하기가 힘든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거 그냥 점이에요, 점. 그러니까 직선상의 임의의 점을 한번 표현하고 싶어. 근데 점이 결정되면은 벡터가 유일하게 결정되는 거니까 이걸 화살표로 보지 말고 점으로 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 점 지나고 이렇게 생긴 벡터인데 어쨌든 요 점이 나타내는 벡터의 평행하고 그렇게 생긴 요 수많은 P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들. 알겠습니까? 이 점을 싹 모아놓으면 과연 어떻게 식을 쓸 수 있겠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자, 종점 P가 되는 요 벡터를 우리가 벡터 P라고 하면은요. 벡터 P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벡터 P는 그렇죠? 벡터 A에다가 여기서 이렇게 생긴 만큼을 더해주거나 또는 빼주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파란색 벡터가 뭐냐면은 벡터 B의 실수배입니다. 왜? 이게 벡터 B고요. 요 파란색 벡터는 벡터 B에 평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의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벡터 P는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실수배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요거는 기하 과목에서도 나오고요. 2차원이건 3차원이건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인 거야. 여기서 이제 벡터 A, 벡터 B, 벡터 P가 2차원상인 점이면은 2차원상의 직선의 방정식이야. 3차원상에 있으면 3차원상의 직선의 방정식인 겁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음 단원에, 15단원에서 배울 테니까 일단은 벡터 방정식 이해하겠습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쌤, 이건 안 되나? 이건 안 되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게 벡터 A야. 이렇게 생긴 게 벡터 B야. 그러면은 벡터 A랑 벡터 B의 종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 이거를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역시 이 직선상의 한 점을 갖다가 P라고 놓고요. 요거를 벡터 P라고 놓으시면은 벡터 P가 벡터 A랑 벡터 B의 무슨 벡터야? 내분점을 나타내는 벡터죠. 맞습니까? 쌤 벡터 P가 이렇게 생기면요. 이 P는 A랑 B라는 점을 갖다가 외분하는 외분점을 나타내는 벡터입니다. 그러면 내분점이건 외분점이건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네. T 벡터 A 더하기 1 빼기 B의 1 빼기 T의 벡터 B. 요거를 벡터 P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뭐 물론 이렇지. M 대 N으로 내분하니까 뭐 M 더하기 N분의 N 벡터 A 더하기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MN으로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계수의 합이 1이다. 그러면 내분점이나 외분점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 다시 말하면 T가 0에서부터 1 사이면은 바로 요런 내분점상의 한 점이 되는 거고요. T가 1보다 크거나 0보다 작게 되면은 외분점상의 요 점이 P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써도 되고 뭐 또는 취향에 따라서 이거 1 빼기 T의 벡터 A 더하기 T 벡터 B를 벡터 P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기저 이야기할 때 쓰죠. 기저 이야기할 때도 M 벡터 A 더하기 N 벡터 B를 벡터 P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 MN의 합이 1이 되면은 바로 두 점의 종점을 지나는 직선과 관계가 있습니다. 혼동하지 말 것. 벡터를 표현하는 게 화살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 점인 거죠. 이 점, 종점 사이의 관계식인 거예요, 이게. 그럼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P는 이 종점을 모아놓은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수직한 벡터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 해볼게요.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법선이라고 부르는 게 수직한 뭐 직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교재 순서를 해볼까요? 우선은 이 첫 번째 거 설명했고요. 두 번째 거 설명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특정한 벡터에 수직하면서 한 점을 지나는 벡터. 이런 거야. 내가 어떤 특정한 벡터가 있습니다. 이게 벡터 B야. 그리고 어떤 한 점을 지나면서 여기에 이렇게 수직하게 되는 이런 벡터. 그러면은 이런 거지. 요 점이 이제 P가 되고 요 벡터를 갖다 어떻게 표현할 것입니까를 묻는 것인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이시는 한 점이 벡터 A잖아요. 그럼 내가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를 하시면 얘가
뭐가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벡터, 이런 벡터, 이런 벡터. P가 여기 있으면은 이런 벡터, P가 여기 있으면은 이런 벡터. 알겠습니까? 그러면 P 빼기 벡터 P 빼기 벡터 A라면은 바로 이 직선상에 있는 벡터가 되는데 그게 지금 문제에서 요 벡터 B하고 수직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까는 평행에는 수직이었습니다. 그러면 요 벡터 B랑 내적하게 되면은 0입니다로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이때 이렇게 수직한 벡터를 우리는 법선 벡터라고 부르죠. 법선 벡터라고 부릅니다. 네, 끝났습니다. 조금 어색해. 선생님도 알아요. 왜냐면 벡터 방정식을 실제로 잘 안 쓰거든요. 물론 상위 과정에서 많이 씁니다만 고등 과정에서는 우리에게 뭐가 익숙하지?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뭐 몇 z 이런 게 익숙하잖아. 그래서 되게 어색하지만 이걸 왜 배우느냐? 이게 사실은 개념을 확장하는 그 측면에서 2차원, 3차원을 다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벡터가 대단하고 위대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자, 원을 예를 들어볼게요. 원이 뭔지는 알지? 평면상의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점들이 집합입니다. 자, 원을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원을. 그럼 이런 거잖아. 중심이 C야, C.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야. 그럼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을 그린단 말이야. 이 C를 갖다가, C를 갖다가 벡터를 이전 원점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생긴 벡터를 이제 벡터 C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중심이 C인. 그 말은 이 벡터 C의 종점이 중심인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원상의 한 점을 P라고 놓고, 우리 이제 벡터 P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 벡터 P랑 벡터 C가 무슨 관계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이런 관계가 있죠. 이 점이 여기 있건, 원의 성질에 의해서 어디에 있건 간에 원의 성질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전부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럼 식으로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렇게 쓰면 좋겠네. 벡터 P에다가 벡터 C를 뺍니다. 그럼 무슨 벡터가 됩니까? 이 파란색 벡터가 되는 거죠. 이런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벡터가 언제나 크기가 R로 일정합니다. 이게 원의 벡터 방정식이야.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네? 이 원의 벡터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이건 이제 기하 과목에도 나온 내용이니까 그럼 이제 만약에 선생님 이게 아니라 두 점이 주어져 있고 그게 원의 지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벡터 A, 요거를 벡터 B라고 하면은 그랬을 때 원상의 한 점 P를 벡터 P라고 표현했을 때 벡터 P랑 벡터 A랑 벡터 B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원의 성질 이게 만약 지름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랑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는 지름의 삼각형이니까 언제나 수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는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 요 벡터는요.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B를 내적하게 되면은 수직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원을 나타내는 벡터 방정식이에요. 선생님, 이걸 이제 원을 알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AX제곱, 뭐 BY 뭐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성분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자, P를 갖다 내가 X, Y라고 놔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 원상의 점을 그리고 중심을 A, B라고 놔볼까요? 그러면은 벡터 P 빼기 벡터 C는 X, Y에서 A, B를 뺀 거니까 한마디로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 아닙니까? 요 벡터의 크기가 R하고 똑같은 거니까 한마디로 하면 루트의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이 되고 양변 제곱하면 뭡니까?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빼기 B 제곱 이퀄 R 제곱이라는 고1 과정에 배웠던 원의 방정식과 똑같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한 질문.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배워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이게 공간상에서 구의 벡터 방정식으로 가더라도 평면상에서 원의 방정식과 벡터 방정식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물론 2차원 벡터랑 3차원 벡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식의 형태가 똑같은 거야. 왜? 공간상의 구가 뭡니까? 공간상의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점들의 집합이 구 아닙니까? 그럼 동일하게 이게 3차원 벡터로 달라지는 것뿐이지 실제로 벡터 방식은 똑같습니다. 벡터 P 빼기 벡터 C는 R. 똑같은 거예요. 벡터 P 빼기 벡터 C는 R. 이걸 제곱하게 되면 이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벡터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구의 벡터 방정식 똑같습니다. 공간상에서 얘가 원이 아니라 구로 달라지는 것뿐이지 이 식이 똑같은 겁니다. 결국해서 벡터 P 벡터 A, 벡터 P 빼기 벡터 B는 수직하니까 내적하면 제로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 방정식을 배우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여기에 마찬가지로 3차원 x, y, z, a, b, c를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이미 기하 과목에서 배우는 구의 방정식이 예쁘게 나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벡터 방정식을 왜 배우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벡터 방정식 배우는 굉장히 저차원적인 이야기야. 이게 끝이 아니지. 그냥 큰 틀에서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공간 좌표상에서 좌표를 도입해서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가 썼는데 그거는 그냥 수많은 도형을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일 뿐인 거고요. 사실은 그걸 벡터로도 표현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인 것뿐이지. 근데 고등 과정에서는 이제 도형의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x, y, z로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익숙해진 것뿐이야. 그런데 그거랑 벡터 방정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인 거야. 근데 얘가 유리한 파트가 있고 얘가 유리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상해관념감 좌표계가 직교 좌표가 아닌 경우에는 r 세타 파이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도형을 표현하는 게 편리한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원형 운동하는 경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공간상의 직선, 공간상의 평면을 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